학교 부족이나 학급 과밀화 문제가 신도시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창 입주 중인 에코델타시티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하구 장림포구의 분해치아가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며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전화 한 통을 받고 거액을 잃을 뻔한 60대 여성이 은행원과 경찰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 지원책을 내놨는데 기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학교가 부족하거나 기존 학교들이 과밀화되는 일이 신도시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강서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학생 수 예측과 기존 공사 기간을 앞당기는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이달 초 에코델타시티 첫 학교 두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첫 입주 후 1년이 지나서야 학교가 들어선 겁니다. 에코델타시티 내의 학교는 내년 유치원 2개와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 1개씩 모두 4개가 개교합니다. 2027년과 2028년에는 5개 학교가 문을 열지만 이 기간 동안 에코델타시티에는 약 10,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새 학교들이 과밀 학교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일부 학교는 예상 학생 수를 초과해 모듈러 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교육청의 학교 설립 계획은 입주 세대 수의 학생 유발 개수를 기계적으로 곱한 산식에 근거한 것이기에 실제로 입주가 시작되면 실제 학생 수가 시교육청의 예상 학생 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준공 시기도 걱정을 더합니다. 지어질 9개 학교 모두 개교를 2달가량 남겨둔 1월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칫 공사가 늦어질 경우 3월 개교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난해 3월 명지국제신도시 명문초등학교 개교가 2달 지연되면서 입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임시교사를 오가야 했습니다. 3월에 개교를 하는 것 같으면 1월에 완공을 잡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사 기간 중에 명지 5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멘트 파동, 철근 파동, 짓는 중에, 건설 중에 여러 가지 파동들이 일어나가지고 차체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단 말이죠. 에코델타 시티도 명지 5초처럼 그런 예를 들어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에코델타시티에는 모두 3만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개발이 진행되는 등 강서구에는 대규모 개발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학교 과밀화와 개교 지연, 이 같은 일을 방지할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유럽풍의 창고들로 조성돼 부산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사하구 장림동의 분해치아가 관광객이 감소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사진 촬영 명소 중 하나인 분해치아입니다. 장림포구에 알록달록 색을 입힌 유럽풍 창고를 지어 조성됐습니다. 지난해엔 수십억 원을 들여 무지개 보행교도 놨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몰이엔 실패했습니다. 보행교 야간 경과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설치가 불발됐습니다. 관광 콘텐츠의 부재로 상점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주말만 관광객이 조금 찾아오긴 한데 평일은 거의 요 산책 정도 하는 분들. 커피 음식 어느 정도나 매출은? 매출은요, 뭐 전에 3년 전에도 그렇긴 한데 거의 뭐 반 정도.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여전히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곳 장림포구를 지나는 대중교통은 마을버스 한 대가 유일합니다. 일반 차량이나 관광버스 등의 주차 문제는 일부 해소됐습니다. 포구 옆 사설 복합 주차장이 개방됐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관계자는 관광 목적의 차량은 임시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사구는 지난해 8천여 명이 다녀간 아트 프리마켓을 올가을 확대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반 프리마켓에다가 아트 프리마켓에다가 주민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야시장을 개설을 해서 그 야시장에 우리 지역에 맞는 어묵이라든지 또 뭐 치맥이라든지 이런 볼거리와 먹을거리 이런 게 풍만한. 군은 또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선 다대포 해수욕장에 있는 버스 회사를 장림포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방문객들을 유인할 컨텐츠가 부족한 점을 여전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1시간 이상은 뭔가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체험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또 오고 다시 또 오고 하는데 그냥 한번 둘러보고 가는 정도?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전화 한 통을 받고 거액을 잃을 뻔한 60대 여성이 은행원과 경찰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운영 중인 악성앱 탐지 어플이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피싱 탐지 앱을 모방한 피싱용 악성 앱까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북구에 위치한 한 은행입니다. 검사에게 전화를 받고 다급한 표정으로 은행을 찾았다는 60대 여성. 검사 사칭 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핸드폰이 해킹돼 원격 조정되고 있는 상태. 은행원은 즉시 계좌 입출금 정지 후 112에 신고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그분의 휴대폰이 원격 조정으로 화면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혹시 링크를 까셨냐 하니까는 링크를 깔았다 하시더라고요.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 그 시티즌 코난이라는 그 악성 앱을 감지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거를 깔아서 감지를 해보니까 자동으로 그 3개의 악성 앱이 감지되더라고요. 출동한 경찰은 시티즌 코난 앱을 통해서 악성 앱을 확인하고 삭제까지 진행했습니다. 5억 원 상당의 피싱 사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청이 직접 운영하는 앱이 인기를 끌며 시티즌 코난을 위장한 피싱 앱까지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악성 앱 탐지 시티즌 코난과 피싱 아이즈 앱을 다운받을 때는 공식 마켓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 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기사 채용을 위해 현금 지원을 비롯해 채용 박람회 등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업계도 제도 개선 등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지난해 법인 택시 기사 수는 5,500여 명. 코로나19 이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사가 줄자 택시 가동률도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96개 업체 중 한 곳은 폐업했고 2곳은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는 그 영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나서는 이제 택시 요금 올랐잖아요. 아, 요금도 올랐고. 올른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측에서 그 이제 그만큼 이제 상한가를 많이 올려 이제 그만큼 충당하는 식으로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래도 서민들이 택시를 이용을 잘 안 하니까. 지난해 법인 택시 입사자는 2,400명. 하지만 퇴사자는 2,700명으로 300명 감소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0월 법인 택시 조합과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전달에 비해 30여 명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이에 시와 조합이 현금 지원이라는 당근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로 신규 취업하면 매달 40만 원씩 6개월 동안 취업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채용 박람회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기사 모집을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와 운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워크숍도 열기로 했습니다. 기사분들은 옛날 형태인 산학금제라든지 리스제라든지 그 근로 형태의 다양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조금 하면 작게 가져가고 많이 하면 많이 가져가는 구조의 형태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려고.
고객과 기사 감소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 대중교통의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의 선거 유세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후보들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석준 후보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석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 선거 운동으로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매일 현장 유세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유권자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바쁘게 많은 분들 만나고 있는데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또 특히 지난 선거에서 아쉬운 패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훨씬 많은 분들의 시민들이 이번에 교육감 재선거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되어서 이번에 재선거가 치러진다는 걸 알려드리면 그제서야 아이고 그런 일이 있느냐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선거 잘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잘 알려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투표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 재선거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서 좀 선거운동 활동도 힘드시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일단 부산교육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부산교육을 정상화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리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를 함으로 해서 부산교육을 바로잡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분들이 지난 8년간 제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감이 되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는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중에서도 좀 후보님께서 현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부산교육이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원들이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고 아이들은 지쳐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학력은 더 떨어지고 학교 폭력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되는데 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검증받은 재선교육감인 제가 책임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재선거에서는 당선되면 그 다음날 바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8년간 경험 있는 제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 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도 없고 검사 출신의 후보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가끔 드립니다. 네, 후보님 현장에서 많은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또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교육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자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잘 가르쳐서 미래의 인재로 키워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검증된 재선교육감 저 김석준이 우리 부산교육 빨리 정상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부산교육 튼튼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꼭 관심 가지고 4월 2일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3월 28일, 29일 사전투표도 가능하니까 한 표 한 표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님 선거운동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최윤웅 후보님 연결돼 있습니다. 최윤웅 후보님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거 유세 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예, 예. 네, 주말 동안 중도 보수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선대위로부터 이번 중도 보수 단일화 관련해서 여론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 왜곡 조작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런 불법적 행위가 생겼다는 데에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감 자리입니다. 적어도 정의, 상식, 공정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감직을 걸고 하는데 우리 애들에게 그런 걸 용납시킬 수는 없습니다. 깨끗이 지는 것 또한 우리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후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유세 활동은 어디에서 하셨나요? 주로 저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 주로 만나 뵙고 있고 부산 전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주로 교육은 교육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정치는 정치를, 교육은 교육자가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2년간 부산 교육을 전임 교육감과 함께 이끌어왔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네,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가장 말씀을 많이 주신 부분은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교육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가 인성이잖아요. 그 인성 교육에 있어서 좀 더 인성 교육을 잘해주면 좋겠다. 특히 요즘 많이 생기는 마약, 그다음에 딥페이크 범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많이 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기관과 또 종교시설 모든 부산이 나서서 함께 좀 하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네, 그럼 후보님께서 유권자들에게 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마무리 멘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저 또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만이 우리 아이들을 바른 아이로 키우기는 힘들다. 그래서 부산 전역이 다 나서야 되고 부산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교육의 주인공은 저가 아니라 우리 부산 시민 모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한 교육감이 누가 될지 한번 꼭 판단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은 교육자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거 활동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승윤 후보님 연결돼 있습니다. 정승윤 후보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도보수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3자 구도로 가는 게 맞나요? 어찌 된 일인가요? 예, 사실 저희가 후보 등록 전에 네 분의 중도보수 후보들이 단일화해서 제가 단일 후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최현웅 후보가 또 출마해서 단일화 요구가 있어가지고 부득하게 우리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위해서 제가 단일화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토요일, 일요일 날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 마무리가 되고 나서 최현웅 후보가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파기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약속대로 최현웅 후보께서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도고 특히 교육감 선거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창 선거운동 현장 유세로 바쁘실 텐데요. 어디 유세를 좀 진행하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산 노타리, 그 다음에 자갈치 시장, 그리고 각종 시장통 중심으로도 많이 했고 로타리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또 상가 밀집 지역 같은 데에서 상가를 방문해서 명함을 나눠주기도 했고 특히 구포시장, 진시장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부산 시내 곳곳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유권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유권자들께서 그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유권자들께서 단일화의 어떤 필요성, 우려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2차 단일화를 한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크게 양보를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았고 특히 2차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마 단일화를 결렬 선언하면 아마 보수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예, 후보님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요.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그 부산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침체됐다는 이야기를 오히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교육도 함께 경제와 함께 같이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나 이런 상점 이런 곳을 많이 다녀서 그런가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좌파 교육감은 안 된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럼 후보님께서는 유권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 멘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부산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산 교육이 우리 부산을 다시 재도약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 교육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는 문해력을 테스트하고 유치원은 부산 교육을 해서 부산 학생이 정말 전국의 최고의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다 이런 말씀과 약속을 많이 드렸습니다. 반드시 제가 교육감이 되면 부산 학생이 정말 글로벌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님.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은 초기 신고가 가장 중요한데 초기 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화 지점보다 낮은 곳으로 즉각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산에서 빨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등산객의 119 신고에 소방 차량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고 현장 통제를 위해 경찰과 산불 감시반도 곧이어 도착합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청과 경찰, 소방, 해군 등 유관기관이 모여 합동 산불 진화 훈련을 벌였습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불이 난 산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산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바람 방향을 살펴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마스크나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려 뜨거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가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대피를 하더라도 산에서 위에서 바람이 올라가다 보니까 밑에 자던 지대로 대피를 해주시고 만약에 대피를 못하실 경우는 주변에 있는 은폐물을 갖다가 바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엉클해 계시고 그게 안 될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낙엽을 다 치우시고 몸을 엉클해서 구조할 때까지 대기해 주신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불이 잡히면 잔불 진화대가 투입됩니다. 두터운 낙엽층 아래 불씨가 존재하면 2차, 3차 발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산불의 초기 대응과 확산 대응을 나누는 기준은 피해 면적 10헥타르입니다. 1헥타르는 백운포 축구장 1개 규모로 10헥타르는 축구장 10개 면적에 해당됩니다. 초기 대응부터 산불 1단계와 2단계까지는 구청장이 지휘권을, 3단계가 넘어가면 시장이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